정말? 앞에서 상담 길게 해서 화났어요? 자, 우리 283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283쪽이요. 어휘는 이거 우리가 뭐 스마트폰의 사전으로도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딱 30문제 정도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가장 전형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 고요와 한자의 대응 관계를 보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기억에 열을 획득한다. 획득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얻는다는 뜻이고 우리 왜 니은의 조절하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균형에 맞게 바로잡거나 적당하게 맞추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올리는 건 아니에요. 조절 자체가 올리고 내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니은을 굳이 고요로 바꾼다면 행동을 통해 체온을 뭐 맞춰 나간다, 맞추어 나간다 정도가 될 거고요. 구분하다, 나누다고요. 리을에 서식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체가 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17번은요. 가와 가장 가까운 건데 가에서 얘기하는 게 앞에 문장 보세요. 가 부분에 한글 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필사본으로 유통됐다. 그래서 필사본으로 옮겨 쓰는 과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옮겨 쓰는 당연히 4개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의 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기억에 표기하다 그러면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적어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번역하다 그러면 어떤 언어로 된 거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 그죠? 뭐 영어를 한국어 소설로 번역한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기록하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다. 뭐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사의 정확한 뜻은 베끼어 쓰다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베껴 쓰다 이런 뜻이기는 하고요. 네, 18번. 요거는 이제 다이어에 쓰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순 우리말 같은 경우에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죠? 다만 이제 그 범주 같은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천상기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러면 이때 일어나다가 쓰이는 범주는 사건이나 일 같은 게 발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1번에 언니는 뽀얗게 일어나는 물보라라고 했을 때 이때 뽀얗게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물보라니까 발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에 2번에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 그러면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이니까 희미했던 것이 다시 성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지금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맥락이 1, 2, 3번에서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이죠? 4번에 싸움이 일어나다 해가지고요. 싸움이라는 일, 사건 같은 게 발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뭐 따로 노트 만들기보다는요. 명확하지 않은 건 사전에서 한번 찾고 뜻 보고 예문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습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보통 보면 제시문에 고유어가 나오고 선택지에 한자어가 나오기도 하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제시문에 한자어가 나오고 선택지에 순우리말 고유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기억에 작중 배경에 맞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에 영합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우리 왜 시류에 영합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첨하며 따를 때 영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익을 추구하며 아첨하며 따를 때 영합하다 따라서 1번을 영합하다로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굳이 바꾼다면은 그죠? 일이나 조건 따위에 알맞다는 의미의 적합한 정도로 바꾸는 게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작중 배경에 적합한 이런 정도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가치를 나타내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 표상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디귿에 떠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다는 상기하다. 그죠? 그다음에 뚜렷하다. 아니 사실은 분명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뚜렷하다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직관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20번 보시면요. 자, 문맥상 의미 찾는 건데 돌아가다가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목표는 필요한 부분만 딱 인용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것, 즉 그곳에서 향유했던 이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향유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상태, 원래 자리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 원래 자리로 간다는 건 뭐예요? 3번이겠죠. 잃어버린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1번 같은 경우에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아는데 딱 떨어지게 의미 설명이 안 될 텐데요.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끝맺다, 어떤 상태로 끝을 맺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과가 한 사람 앞에 2개씩 돌아간다는 뭐겠어요? 그죠? 요거 2개라는 몫을 차지하다. 몫을 차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자금이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금이 잘 유통이 원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도는 거, 유통이 원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다시 가는 거니까 똑같이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를 지닌 건 3번에 잃어버린 동심, 과거에 있었던 동심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쓰이는 맥락과 범주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는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어휘 문제는 정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사전 자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회 쪽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기억에 견주어 보다가 뭐 해보는 겁니까? 비교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다. 바라고 원하다가 뭡니까? 희망하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귿 보면 신적 존재로 디귿 거듭나게 된다. 우리 보통 거듭나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새롭게 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다 이런 의미예요. 뭔가 새롭게 될 때, 거듭나다. 근데 갑자기 복귀는 뭡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 휴가 나오신 분들 예전에 자대 복귀, 군대에서 휴가 나온 분들, 그죠? 자대 복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린 다 지나갔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요즘엔 뭐 18개월이면 뭐 MT지 뭐. 아닙니까? 눈 감았다 뜨면은 제대로 이거 아닙니까? 난 갔다 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저 말씀드렸죠. 저는 30개월 했어요. 예, 2년 6개월. 그죠? 청년이 아저씨가 되는 나이죠. 저때 청년이 아저씨가 되는 30개월. 아, 정말.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제대하는 날만큼 기뻤던 순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아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그걸 뛰어넘는 순간이었고 그 외의 순간에는 제대하는 그 당일의 그 하루 전날과 당일의 그 행복감만한 일들이 왜요? 기쁜 일이기는 하죠. 기쁜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이가 더, 이건 뭐, 애엄마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다음에, 자, 리을에. 조심해서 물어봐야 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뭔가 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자, 북유럽이나 바빌로니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거 뭐라고요?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시고요. 2번 같은 것도요, 그죠? 자, 정답 확인하시고요. 가장 가까운 건데,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값이나 수치 같은 게 높아지거나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나 수치, 숫자적인 범주예요. 그런 범주에서 쓰이는 게 뭐예요? 1번이죠. 습도가 올라가다 그랬을 때 역시 습도라는 일종의 수치가 높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2번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면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본사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 역시 자리를 옮기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갔다도 뭡니까? 지역적으로 자리를 옮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거나 이를테면 커지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항상 앞뒤 문장 맥락 쓰이는 의미 보셔야 되고요. 자, 3번부터는 예전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다의 다양한 뜻이 있고요. 요 의미끼리 대응시켜 보면 되는 거죠. 기억은 어때요? 7개,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랬을 때 능력 소양이 있다. 그다음에 둘이 서로 알고 진행을 했을 때 사귐이 있고 인연이 있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관여가나 관심을 가지다. 어떤 일에 대해서 관여가나 관심을 가지다. 3번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관심 둘 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거 4번인데 보세요. 4번에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라는 건 이번 경기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경기에서 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지. 어떻게 할지 정하거나 판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리을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일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해서 해라.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때 알다가 여기 남아있는 리을처럼 어떻게 할지 정하거나 판단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요. 한자가 나와 있기는 한데 역시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뭐예요? 이번에 우리 보통 무진장하다 그러면 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씁니까? 그죠? 많다, 양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물 자원은 무진장하다. 무진장이 묻혀 있는 게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할 진짜에 없을 무자니까 그러면 다함이 없다고 할 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배회, 경청, 명기 같은 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한자 표기 문제는 아예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의미가 같은 거.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러면 말을 잘 뭐 한다는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르다로 바꾼다면은 뭐예요? 사람을 따르다 몇 번? 2번이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문제는요. 말을 잘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 해가지고요. 너무나 쉽게 대응이 되고요. 다만 1번에 이 약은 나에게 잘 듣는다는 약이 나에게 잘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에게 효과가 있다. 그렇죠. 효험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6과목 듣는다는 뭐 한다는 겁니까? 수강한다는 거죠. 어떤 과목을 수강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따르다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듣다는요. 기계 등이 작동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괜찮죠? 자, 6번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4번이죠. 그죠? 우리 발현하다 그러면 발현 뭐 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다, 나타나다, 발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평상시에 글 같은 걸 읽을 때 모르는 한자 같은 것들은 사전에서 빠르게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나다 순으로 어휘 정리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키기에 좋고 숙제 내기엔 좋은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죠? 가성비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 완벽히 대비하려면 사전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됩니다. 그죠? 뭐 사전에 웬만한 사전 어휘 뭐 한 어휘 70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아는 게 적어도 20% 이상일 거고, 그죠? 70만 개. 그냥 행정법 외우세요, 그 시간에. 행정법 판례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 정도. 자, 발현하다, 헤아려다가 아니라, 그죠? 나타나다라는 의미고요. 7번에 옳은 것이 있는데, 이 단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실제로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이 단어 뜻 모르고 사용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누구인지 이게 안 했으니까 제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런 의미로 물어보지? 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때 소정은요, 작을 소자가 아니라 바소자예요. 그래서 정해진 바가 소정입니다. 작을 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소정의 설문 그러면 정해진 선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이 아니에요. 소정의 숫자 자체가 바 숫자고 정할 정자이기 때문에 정해진 바라는 뜻이어서요. 정해진 아니면 정한 상품을 드립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격려와 질정이라고 했을 때 질정은 뭡니까? 꾸짖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바로 잡는 거.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꾸짖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그죠? 각계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면 물 끓든 뭐 떠들썩하게 일어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도하다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일 겁니다. 우리 왜 보통 사건을 호도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많이 쓰는 단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흐지부지 덮어버리다. 그러니까 쉽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죠? 쓱 감추려고 하는 거. 감출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사건을 호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치 뉴스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계속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호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그죠? 자, 뭐 조심하라고요, 특히? 소정. 그죠? 작다라는 거하고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언젠가는 나와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요. 기업과 가까운 거.
이웃을 만나 그러면 좋은 이웃을 만났다. 좋은 이웃과 관계 맺었다. 인연을 맺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과 인연 맺는 거. 사람 얘기 나와 있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는 없죠. 그죠? 사람의 범주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에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만났다 그러면 하늘과 수평선이 저곳에서 만난다는 건 마주 닿다. 접해 있다 맞아요. 접해 있다, 닿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과일이 제철을 만났다는 제철 어떤 때를 만났다, 때를 당하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요. 눈비, 태풍 같은 걸 만나게 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쓰이는 범주가 사람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자연 현상이니까 보기 주어진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뜻을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문장을 보고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쓰였군. 그러면 선택지 중에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쓰인 게 2번밖에 없으니까 단어 뜻을 풀어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선택지에서 사람의 범주가 2개 이상 나왔다면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9번 같은 거 보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어휘 쓰임 물어보는 건데 난관이 산재에 있다. 산재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렇죠.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거 사전적으로 당장 설명하지 못해도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쓰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쓰임이고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차피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의 뜻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여기서 보면 차 P가 이 차의 저 P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에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졌다라는 거. 일체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전부. 그래서 전체 책임을 졌다 이것도 괜찮고요. 남아있는 거 4번인데 4번은 정말 웃긴 게 보세요. 문장 자체가 경기가 뭐 됐대요? 과열. 그죠? 경기가 과열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경기를 뭐 해야 돼요? 가라앉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양이라는 거, 그죠? 아니, 과열됐다는 판단인데 부양하면은 뭡니까? 이게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게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기 부양을 하는 거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경기를 가라앉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이거 살짝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는 한자는요, 한자는 같은 한자인데 일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한자 표기니까 이 단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일체와 일절 두 가지로 쓰는데 일체는 모든 것, 전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절 같은 경우는 전혀라는 의미의 부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출입을 일체 그만다겠어요? 출입을 일절 그만다겠어요? 일절 그만다. 부정의 맥락에서는 일절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의미에서는 일체. 그러면 우리 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반찬 일절 제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주된 메뉴 하나 시키면, 음식 하나 시키면 기본적인 밑반찬은 다 그냥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찬 일절 제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반찬 일체 제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24, 25일 같은 경우에 특히 25일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 열잖아요. 그래서 25일에 심심하니까 제가 올려놓은 혼동하기 쉬운 어휘 거기에 이제 단어 자체는 맞지만 쓰임에 따라서 정확히 써야 되는 거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 좀 봐두세요. 그죠? 미리 봐두면 좀 편하기도 하니까 꼭 25일에 보세요. 그죠? 그래야 딴 데 휘둘리지 않고 집중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뭐 서양 명절 뭐 그거 뭐. 그죠? 뭐 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한테는 설이 중요한 거지. 동양 해리포터? 그죠? 해리포터 아직도 설에 해줍니까? 크리스마스 이럴 때? 그죠? 해줍니까? 제일 재밌는 건 그 원하고 마법사의 돌하고 저는 그 다음에 3가 아즈카반의 죄수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원하고 3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 마법사의 돌하고 아즈카반의 죄수 이런 거. 해리포터는 책이지. 아, 그리고 해리포터는 계속 이렇게 채널 넘기다가 나오면 멍하게 계속 보게 되지 않나요? 중간에 봤는데 끝까지 보게 되는? 전체 다 해주니까 아, 전날부터 맞아, 다음날 맞아. 다 해리포터야. 또 그런 시기가 왔네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내면 되죠. 아니면 그냥 23일 저녁에 소주 드시고 26일 날 아침에 깨시면 됩니다. 그죠? 괜히 뭐 멘탈 흔들릴 필요 없이.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유사한 표현인데요. 자, 맹종 자체는 무분별하게 따르는 거고요. 탈피는 뭡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생산성을 재고 끌어올리기. 사실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대응식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연못 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헤엄친다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못위를 부유하는 연잎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유는 무슨 뜻입니까? 예, 떠다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못 위를 떠다니는 연잎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연잎에 헤엄치다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죠? 연못 위를 떠다니는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11번에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여쭤본 거. 매수, 매도 같은 거. 그죠? 자,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뭡니까? 구가하고 있다.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도요, 뭐 잘하는 선수 얘기할 때 전성기 구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구가라는 말 자체가 행복한 처지나 기쁜 마음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맞아서 좋은 마음을 거리낌 없이 나타낼 정도다라는 것을 전성기를 구가하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전성기 구가가 거의 하나의 구처럼 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이거 하려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 집을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팔려고 했다는 거고, 판다는 뜻은 매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매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도 비싸더라. 내가 정말 진지하게만 알아봤거든요. 이쪽 부근에. 근데 여기라고 해서 싼 것도 아니던데. 싼 것도 아니던데. 그죠? 차라리 그냥 땅 사서 짓는 게 낫겠더라고요. 진짜로. 나중에 쉽지 않아요? 그 지역 주민의 연주를 이용해야죠. 규제가 심해서. 뭐 집 짓는 거야 뭐 다 뭐 아는 사이인데 다 누구 아빠고 엄마고 그런 데 가서 좀 해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죠 다 그런 거죠 뭐 인생 사는 게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연주를 대서 그다음에 디귿에 그들 사이에 뭐가 알력이 심해서 뭐 맞는 건데 알력은 뭐예요? 서로 쉽게 충돌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충돌. 물론 정확하게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그죠? 사이가 안 좋다, 충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 편달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경계하고 격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편달을 부탁드린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입니다. 12번.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글 쓰이는 맥락에서 물어보는 건데 기억에 폄하하다 그러면 가치를 뭡니까? 깎아내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깊이는 어렵지 않죠. 뭐 하는 거? 꺼리다, 피하다. 그 다음에 디귿에 각광을 받는다는 사회적 관심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우리가 천착하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깊이 연구하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나 내용을 따지고 파고 들어가지고요. 알려고 하거나 연구하다가 천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연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맥락상 4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천착에는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니까 가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락상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체 의미로 쓰이는 건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굳이 한자어로 쓴다면 그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의 한자어는 광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김희독립 선언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광정 해서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상황을 바로잡아 고쳐서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특히 어려운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건 생소한 외래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친다거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라는 공공문서 수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1번에 상존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상존, 늘 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에 65세 도래자 하면은 65세가 뭡니까? 되다. 그죠?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오네요. 소정은 적다는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소액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정해진 월급을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정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드시 나올 테니까. 그리고 4번에 확인서 발급에 따른 편의성을 제고함. 제고는 무슨 뜻입니까? 높이다 이런 뜻 되는 거니까 괜찮죠? 14번도요. 다듬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자, 1번에 선생님께서는 오늘 영면하셨다. 뭡니까? 돌아가셨다. 그죠? 우리 순우리말을 쓴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2번에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하다. 뭐 한다는 겁니까? 예, 속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땡땡씨는 금명간이라고 했을 때 금명간이라는 것은요. 오늘과 내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다음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명일 그러면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명일, 내일, 다음날을 명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죠? 쓸 필요는 없을 거고 하기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로 금일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만은 이거 오늘인데 뭐 금요일인데 왜 금일이라고 하냐. 그래서 금일 하라 그래서 난 금요일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이게 근데 있을 법 하기는 해요. 있을 법 하기는 한데 근데 굳이 꼭 이렇게 써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물론 뭐 어휘를 알아두긴 알아둬야겠지만 오늘이라고 되게 쉽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4번에 공지했다. 당연히 공지는 뭡니까? 알렸다 해가지고요. 문제 없고요. 자, 3번 확인하시고요. 금명간도요. 유독 공문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씁니다. 유독 여러분들 나중에 쓰게 되는 문서에서 좀 연세 있으신 과장님들 급에서는 이런 어휘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쓰시면 아는 척하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말 쓰세요? 라고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시고요. 뒤로 끌고 가서 멱살잡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옛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면요. 단어 연결하는 건데 우리 왜 태양빛 같은 게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장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나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뜨겁게 내리쬐다. 그 다음에 만료된 비자를 뭐라고 해야 돼요? 갱신이 맞습니다. 갱신. 그 다음에 이번 무역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끼어들어 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계제라고 했을 때 여기 요 계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한자 표기 자체보다는요, 어휘, 한글로 표기했을 때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이 장렬이라는 말 같은 거 가만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 보면,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장렬했다. 그러니까 포탄 터지듯이 터져 나올 때 장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박수 소리가 포탄 터지듯 격렬하게 터져 나올 때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공격 같은 것이 포탄 터지듯 극렬하게 강하게 터져 나올 때 장렬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갱신과 경신은 한자 표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체 일절처럼 그래서 제가 한자 표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같은 한자인데 의미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쓰이는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한데 갱신 같은 경우는 법적 문서 같은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할 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롭게 하는 법적 문서나 증명이 면허증하고 뭡니까? 여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갱신, 여권 갱신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경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치상의 뭡니까? 기록 같은 거. 그래서 최고 기록 경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 온도 경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다 쓰일 수 있는 범주도 있는데 둘 다 쓰일 수 있는 범주는 시험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범주에서 뭐가 쓰이는가만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면허증 갱신, 여권 갱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계제 같은 경우는요. 잡지나 신문 등의 글, 그림 등을 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잡지나 신문 따위에 이를테면 글 게재하다, 그림을 게재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어휘로 쓰는 게재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들이 한자 자체 표기하는 문제로 공무원 시험에 종종 나왔던 애들이고요. 요즘 시험에는 한자보다는 이렇게 한글로 표기된 거 보고 맥락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시면요. 적절한 거.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기억에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나누었다라는 거니까 승패를 가르다, 승부를 가르다를 활용해가지고요. 뭘 써야겠어요? 가름이라고 써야 될 겁니다. 승패를 가르다, 승부를 가르다. 그 다음에 니은 쪽에 보면 부문이나 부분이 들어갈 텐데 부문은요. 여러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같은 경우는 결합된 전체를 쪼갰을 때 한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의 뭡니까?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결합돼서 영화제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시상식 자체 상의 종류가 11개가 있다는 거니까 뭐 써야 돼요? 부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를 얘기할 때는 부문, 그 다음에 결합된 전체의 한 구성 요소 얘기할 때는 부분, 이를테면 엔진은 자동차의 한 부분이다가 돼야겠죠. 자동차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우리가 차이점을 인식할 때는 뭘 쓰게 돼요? 구별을 주로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종류를 나눌 때는 뭐 쓰게 되는 겁니까? 구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명확히 할 때는 구별, 그 다음에 단순히 종류를 나눌 때는 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괜찮은 문제죠. 많이 어렵지도 않고 어휘도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분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 혼동하기 쉬운 어휘 강의에서 다 다루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예. 보시긴 볼 겁니까? 정 안 보면 우리 한번 수업 시간에 하고, 근데 이미 있는 거를 다시 수업 시간에 재탕하기가 너무 낭비 같아서요. 그죠? 그래서 그 틈 되면 강의 길지 않으니까 보세요. 다만 이제 제 허름한 면티 늘어진 건 보시는 좀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방 안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켜놓고서는 뒤적뒤적해서 중간에 나갔다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편하게 쉬는 시간에 나가도 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잘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7번 보면 기르다의 의미 보세요. 인내심을 기르다 그러면 인내심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범주예요, 추상적인 범주예요. 추상적인 범주고 인내심 자체가 뭐 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까? 참는 힘. 그러면 추상적인 범주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딱 그것만 잡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육체나 정신을 단련해서 더 강하게 만들자는 의미 기르다 있는 거고요. 1번은 대상이 뭐예요?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2번에 화초를 기르다는 뭡니까? 식물 같은 걸 키우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병을 기르다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어떨 때 쓰죠? 그렇죠. 악화시킬 때.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고 뭡니까? 내버려 둘 때 병을 기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증세가 나빠지도록 내버려 둘 때 병을 기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추상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을 커지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다와 가장 비슷한 건 4번의 체력을 기르다가 되는 거고요. 18번 보시면 요거 살짝 까다로웠죠. 이게 예쁜 포장지에 싼다. 어차피 포장지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요소를 하나로 모아서 꾸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겉을 감싸서 안 보이게 포장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뭐예요? 3번이죠.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를 들고 있다. 우리 왜 여기서 2번과 4번은 쉽게 생각하면 부분적인 요소를 모아서 전체적인 짐을 뭐 한다는 겁니까? 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말아서 그저 둘러 말다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의 보따리로 꾸리다가 되는 거고요. 포장지에 싼다와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 같은 경우에 역시 이 책 같은 것들을요 안에 놓고 보이지 않게 씌워 가리다, 둘러 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1번에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곳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리거나 막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가리고 막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19번 같은 문제는 다이어, 동음이어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보세요. 이 중에서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게 뭐겠어요? 4번이죠. 우리 왜 4번에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받다, 선천적으로 지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1, 2, 3번은 공통적으로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용하다 그런 의미로 묶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연이 바람을 타고 그랬을 때는 실려 퍼지다. 그죠? 방송을 타다도 어떤 전파 등에 실려 퍼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부동산 경기를 타고 그러면 시간 기회를 이용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1, 2, 3번이 전반적으로 그죠? 말 그대로 이용하다라는 의미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4번만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20번 한번 보시면 20번. 자,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1부 2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날짜 두 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건장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다듬어서 써야 되는 말에 꼭 들어가는 말들이거든요. 시건장치는 멈춤장치가 아니라 잠금장치입니다. 옛날 공무원 시험에 한 3차례 정도 나왔던 어휘입니다. 시건이 아니라 잠금장치라고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농지불하 그러면 뭡니까? 매각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상 지득하다, 지득하다, 알지자기 뭡니까? 알게 되다 해가지고요. 알게 된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요거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 나오는 다듬어야 할 말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공하고 설명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서요. 자, 우리 마지막 세트예요. 17회 5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다음 주에 새로 드린 교재 앞에 이제 다시 독해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시 처음 부분부터. 그래서 앞부분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1회부터 4회까지 하죠. 네, 그냥 하루에 20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20문제가 보통 우리가 시간 많이 걸려도 40분 정도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안 되게 국어 한 세트 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회부터 4회까지라고 해서, 물론 실제로 진도는 3회 정도까지 나갈 것 같은데, 앞부분에 쉬운 문제들 많아서요. 1회부터 4회 정도까지. 다음에 나가는 책은 기태형 적기 파트 2입니다. 파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과거 문제로 지금 게 파트 1이고요. 앞에 표지에 파트 2 헷갈릴까봐 숫자 아라비아 숫자 2로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표지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요거 일단 뜻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수수께끼를 풀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죠.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바꾸라 그랬을 때 난해한 말을 풀어서 설명하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다. 그죠? 아버지도 그만 얼굴을 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네요. 남아있는 거 4번밖에 없는데요.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라고 했을 때 경찰을 풀어서가 경찰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서 터놓다는요. 이런 거. 구금을 풀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금을 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는 거고요. 선택지 4번에 나와 있는 경찰을 풀어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을 동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애를 풀어.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제가 쓸 일은 없는 말이지만 사람을 동원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출문제기는 한데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어떤 맥락에 쓰였어요? 건강 상태. 그러면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와 관련된 거 몇 번밖에 없어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봐둡시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나 건강하고 관련된 거고요. 1번은 어떤 범주예요? 뭐 성격의 범주에서 좋은 거. 3번은 어떤 범주? 날씨의 범주에서 좋은 거. 그죠? 그다음에 4번은 뭡니까? 기분의 범주니까 범주가 일치하는 게 2번밖에 없기는 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단어 뜻도 조금 봐야 되고요. 맥락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1번에 골개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골개와 해악 이런 말들 쓰게 되는데 골개라는 말 자체가 웃음 가운데 익살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골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연행이라는 말 자체가 연기하다, 연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행적 그러면 연기를 하는 혹은 연출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화라는 말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뭐해서 의인화해서 그죠? 인간 사회를 풍자하거나 교훈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 아닌 것을 당연히 사람 아닌 것을 의인화하겠죠. 의인화해서 풍자하거나 교훈을 주는. 그래서 우리 왜 이솝 뭐 있어요? 우화 같은 거. 그게 다 동물을 의인화해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풍자하거나 인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층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쌓인다는 얘기니까 요 말은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그러면 내용 한번 보면요. 판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이렇게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그러니까 사용되는 언어의 계층적인 그런 내용이 매우 다채롭다 해가지고요. 기품 있는 한문치미도 있고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이나 소고도 있고 무당의 고사나 국거리 가락과 유사나 한시구가 나란히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요, 무가, 잡가, 각종 민간 가요 그러면 언어 층위가 매우 다양하게 이 속에다 들어있다는 거니까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에 적층적이라는 말이 적절한 거죠. 아무래도 말이 좀 낯설다 보니까 이 말이 상대적으로 익숙해서 보니까 익산이라는 말이 나와서 1번이라고 택한 분들 많은데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다른 성격의 언어들도 모두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아니라 4번으로 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특히 연행 같은 말들은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다만 그래도 적층이라는 거. 우리 왜 특히 판소리계 소설 같은 걸 적층문학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왜 옛날에 이제 구전되다가 문자로 정착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봤지만 필사하는 과정에서 개작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관점이나 여러 사람이 만든 내용이 한꺼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필사한 한글 판소리계 소설들은요. 적층문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도요. 자, 이거 체크하셨나요? 자, 역시 단어 뜻 주고 나서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경기나 놀이에서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1번에 차만 살아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벼슬을 살다. 벼슬 자체가 직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거나 생생하게. 얘는 쉬운 게 마음이나 의식 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옷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살아있다. 그렇게 썼을 때 이제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다, 생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에 이 풀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원래의 특징이나 색이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원래의 특징이나 색이 뚜렷이 나타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쪽에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말 그대로 그죠? 시계 같은 게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을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죠? 맥락상 뭐가 쓰이는가 적절한 거 아는 건데요. 이거 일단 차이 먼저 봅시다. 일단 기억 쪽에서는 뭐와 뭐의 차이 알면 돼요. 시행과 뭡니까? 중단. 아, 근데 시행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행하다. 중단은 뭡니까? 멈췄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격차와 편차인데 우리가 이 격차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서로 다른 정도를 격차라고 하죠. 편차는 뭡니까? 표준 편차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편차는 단순한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게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뭐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깊이는 제가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반과 방식. 기반은 뭡니까? 바탕과 토대. 그죠? 그 다음에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요, 방법과 형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정돈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쪽에 나와 있는 고양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하는 거? 높이는 거. 그렇죠. 특히 이제 북돋워 높이는 것을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양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쉬운 게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뭐 되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를 예로 들면서 그죠? 러시아 사회는 침략 후에 문정어와 방언 사이에 이게 커서 하나를 버리고 표준어 정책을 뭐 했어요? 실시한 거니까 그러면 왜 표준어 정책? 그러면 언어 정책을 뭐 한 겁니까? 시행한 거일 테고 그죠? 문정어와 방언 사이에 이게 커서 뭡니까? 모스크바어를 중심으로 표준어 정책을 실시한 거니까 두 언어 사이에 뭐가 차이가 커서 격차가 커서 그죠? 표준어 정책을 모스크바어를 뭐로 기반 바탕으로 해서 표준어 정책을 실시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리을 쪽에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그러면 봉건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가 붕괴되면 다른 하나는 더 커지거나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양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고양은 그 고양 아니에요. 아시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파트 1 끝났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그걸 묻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국어 모의고사 언제요? 그러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본 여러분들 그냥 사설 모의고사 국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이 85 정도 돼.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를 저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이게 점수가 다 이래서 지금 점수를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국어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하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국어 모의고사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뻔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금 내년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직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이쪽일 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서 여전히 뭔가 헤매고 있는 분들 그죠? 한국사 사실은 요즘 시험이라면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외우는 거 귀찮아가지고 아직도 극복 안 돼서는 그러면 이 점수들이 국어만큼 끌어올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국어는 최소화해서 감각 유지하는 선에서 실전 문제 중심으로 훈련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남는 시간, 절약된 시간은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을 국어만큼 끌어올리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유효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거 하면 그러니까 특히 법학, 영어 같은 거 할 때 자꾸 문제 자신감이 떨어지거든. 근데 국어를 하면 좀 잘 맞는단 말이에요. 상대를 그러니까 잘 맞으니까 기분이가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가 좋아서 자꾸 국어를 해요. 그죠? 물론 기분이가 좋아요. 국어 선생님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합격에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격에 도움되는 건 모자란 걸 채우는 거지 나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다른 과목 돼 있지도 않으면서 왜 빨리 국어 실전 모의고사 시작 안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런 새끼들이 이런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냥 국어가 잘 나오니까 그것만 하는 거야. 잘하는 것만 한다고요. 잘하는 것만. 아이씨 내가 얘기했잖아. 국어 100점 맞아서 딴 거 상관없이 국어만 100점 맞으면 무조건 너는 합격.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한 달에 강의료 1000만 원씩 내. 반드시 만들어 줄게. 진짜로. 국어만 100점 맞아서 합격하면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수강료 다 돌려줄게.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요. 냉철하게 상황 분석하십시오. 여기저기 학원에서 강사들이 지금쯤이면 국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야 네가 지금 행정법을 할 때냐, 국어 실전 모의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속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예? 국어는 시키는 것만 하시고 이거 꽈락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한국사 거의 100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지금 뭐 80점 이상 이 시점쯤이면 나오도록 애를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니라면은 공부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이거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이 아니라 파트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신경 쓰시고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